2015년 3월 서울 외곽의 작은 미술학원. 강민주는 35살의 미술 강사였다. 아크릴화를 주로 가르치는 그의 수업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곳이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벽면을 가득 채운 작은 공간. 물감, 냄새와 연필 깎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그의 아내 한지우는 33살.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였다. 섬세한 손끝으로 동화책, 그림을 그리던 그녀였다. 결혼 3년 차.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 새 프로젝트 제안이래. 아침 식탁에서 지우가 말했다. 민주는 토스트를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요즘 일이 좀 뜸했잖아. 응. 근데 좀 이상해.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우는 최근 한 달 사이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다. 무슨 소리? 잘 모르겠어.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창밖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병원 한번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불을 켜자 지우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지우야. 민준이 달려갔다. 지우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기 있어. 보이지 않아? 저 사람들. 텅 빈 거실을 가리키는 그녀의 손가락.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틀 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의 세계가 흔들렸다. 진료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겨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조현병이요? 환청과 환시,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으니 치료를 시작하면.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민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옆자리에 지우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약물 치료가 시작됐다. 처음 몇 주는 부작용이 심했다. 지우는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손이 떨려서 그림도 그릴 수 없었다. 일러스트 일은 당연히 중단됐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침대에 누워 중얼거리는 지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무슨 소리야. 아프면 쉬어야지. 민주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왜 하필 지우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밝고 건강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증상이 조금 안정됐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환청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우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표정이 무뚝뚝해졌고 말수도 줄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완전히 멈췄다. 그림 그려볼 생각 없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그리겠어. 손도 떨리고 뭘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어.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림 그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미술 동호회에서였다. 지우의 섬세한 터치와 따뜻한 색감에 민주는 한눈에 반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점에 들렀다. 조현병 관련 책들을 뒤적이다가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그림으로 치유하기, 미술 치료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던 민준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다. 좋은 기억을 시각화하는 것은 환자에게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그림 일기, 지우가 괜찮은 날, 행복했던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지우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문구점에 들렀다. A사 크기의 스케치북과 12색 색연필 세트를 샀다. 비싸지 않은 제품이었지만 민준에게는 희망을 사는 것 같았다. 지우야, 이거 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우 앞에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뭐야? 그림 일기 어때? 매일은 아니고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날만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야. 지우는 스케치북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색연필을 집어들었다. 해볼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희망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그림 일기. 그것은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2015년 5월. 첫 그림 일기가 완성된 지 한 달. 지우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반복됐다. 약을 먹어도 가끔 환청이 들렸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괜찮은 날이 오면 지우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은 뭘 그릴까?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지우는 색연필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민주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봤다. 아내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조금 편안해 보였다. 다섯 번째 그림 일기에는 작은 화분이 그려져 있었다. 민준이 사온 다육식물이었다. 지우는 초록색 색연필로 통통한 잎사귀를 정성스럽게 칠했다. 이 아이 이름 뭐로 할까? 글쎄, 희망이 너무 뻔하잖아. 봄이는 어때? 좋아. 봄이. 사소한 대화였지만 민주는 행복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병이 오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조차 이제는 기적 같았다. 6월이 되자 그림 일기는 10장을 넘어섰다. 지우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그림도 조금씩 세밀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막대 인간이었던 것이 점차 표정과 옷차림까지 그려지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정기검진 날이었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병원은 여전히 그녀에게 두려운 곳이었다. 담당 의사는 그림 일기를 관심 있게 살펴봤다. 이거 좋은데요? 계속하세요. 환자분한테 긍정적인 활동이에요. 정말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의사의 격려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됐다. 그날 그림 일기에는 병원이 그려져 있었다. 하얀 건물과 파란 하늘,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짧은 메모. 민주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모든 날이 괜찮은 것은 아니었다. 7월 어느 날, 지우는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환청이 심해졌던 것이다. 민주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지우야, 밥이라도 먹자. 대답이 없었다. 네 번째 날, 문이 열렸을 때 지우는 마른 얼굴로 나왔다. 미안해. 또, 괜찮아. 천천히 가자.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아줬다. 지우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가벼웠다. 일주일 뒤, 지우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 그림에는 포옹하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 그림을 보고 또 울었다. 화장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지우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름 매미가 울고 있었다. 8월, 그림 일기는 20장을 넘어섰다. 지우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어느 날 지우가 민준을 불렀다. 스케치북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술 동호회 모임이 그려져 있었다. 5년
전의 기억이었다. 기억나? 그때 내가 너무 떨려서 물감을 쏟았잖아. 응. 나도 기억해. 민주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지우. 그녀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준 자신. 그때 둘 다 얼굴이 빨개졌었다. 그때가 좋았어. 모든 게 새로웠고 지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민주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9월이 오고 첫 그림 일기를 그린 지 6개월이 됐다. 그림은 30장을 넘었다. 지우는 조금 더 복잡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됐다. 배경도 그려넣고 작은 소품들도 추가했다. 어느 날 민주는 그림 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놓았다. 거실, 바닥이 그림으로 가득 찼다. 처음에 서툰 그림부터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우와, 지우도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그렸어? 응.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림들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함께 먹은 라면, 산책했던 공원,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던 저녁,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던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거창한 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인생은 거창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작고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삶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바닥에 펼쳐진 수많은 그림 일기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 31번째 그림 일기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2015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 지우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환청이 다시 심해졌고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다. 지우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웅크린 채 고개를 저었다. 싫어. 입원하기 싫어. 지난번 증상이 심했을 때 일주일간 입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얀 병실, 소독약 냄새, 무표정한 간호사들. 지우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입원까지는 아닐 거야. 일단 선생님께 상담이라도. 가지 마. 나 혼자 있게 해줘. 지우가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결국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약물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입원을 피할 수 없었다. 2주간의 입원 결정. 미안해요, 여보. 병실 침대에 누운 지우가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되는 증상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상태.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끝이 있기는 한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텅 빈 거실에 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지우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은 일주일 전의 것이었다. 두 사람이 단풍을 보러 간 공원 풍경이었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겼다. 40장이 넘는 그림들. 지난 8개월간의 기록. 이 그림들이 있었기에 지우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다음 날, 민주는 병원에 갈 때 스케치북을 가져갔다. 이거 봐.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야. 지우는 무기력한 눈으로 그림들을 바라봤다. 약물 부작용으로 멍한 상태였다. 예뻐. 간신히 나온 한마디. 민주는 그림들을 병실 벽에 붙였다. 간호사가 허락한 몇 장만이라도. 여기서도 그림 그릴 수 있어. 괜찮을 때 한 장만 그려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조차 힘들어 보였다. 이번 일주일째 지우는 조금 나아졌다. 약물이 안정되면서 환청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민준이 병문안을 갔을 때 지우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뭐 그려? 병실, 창문, 밖에 나무가 보여.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 하지만 지우의 그림 속 나무는 외롭지 않았다. 하늘에는 작은 새들이 날고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다. 예쁘다. 상상으로 그렸어. 실제로는 리본 같은 거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져. 민주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다. 그림은 현실의 복사가 아니었다. 희망을 그리는 것이었다. 12월 중순. 지우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작은 파티를 준비해뒀다. 케이크와 풍선, 그리고 잘 돌아왔어라고 쓴 현수막. 뭐야, 이거. 지우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환영 파티지. 우리 집 여왕님 돌아오신 거 축하해. 여왕님은 무슨.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싸구려 케이크였지만 꿀처럼 달았다. 그날 밤 지우는 그림일기를 그렸다.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활짝 웃는 두 사람. 하지만 겨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지우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지우 좀 바꿔줄래? 전화를 받은 지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번 설에 가족 모임 오지 말래. 친척들이 불편해한대. 민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장모님은 지우의 병을 부끄러워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친척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엄마 말이 맞아.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았다. 우리끼리 설날 보내면 돼. 누가 뭐래.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지우의 상처는 깊었다. 며칠간 그림일기를 그리지 않았다. 민주는 애가 탔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새 색연필 세트. 48색짜리 고급 제품이었다. 학원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아끼지 않았다.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지우는 색연필 통을 열었다. 무지갯빛 색연필들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다. 고마워. 그날 밤 지우는 그림을 그렸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 상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새 색연필로 그린 첫 작품이었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방은 따뜻했다. 그림일기가 쌓여가고 있었다. 50장을 넘어 60장으로. 한 장 한 장이 희망의 조각이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민준이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할 수 있어.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2016년 3월. 첫 그림일기를 그린 지 1년. 지우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환청 빈도가 줄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여보, 오늘 학원 아이가 그린 그림 봐. 민준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7살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귀엽다. 그치? 근데 이거 보고 생각났는데 너도 아이들 가르쳐 볼 생각 없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넌 나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리잖아.
하지만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아직 무서워.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 일주일에 한 번, 한 명만 가르쳐 보는 거야. 어때? 지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첫 학생은 8살 소녀 예린이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은 뭘 그리고 싶어? 강아지요. 좋아. 그럼 같이 그려볼까? 1시간의 수업이 금방 지나갔다. 예린이는 즐거워했고 지우도 행복했다. 수업이 끝나고 예린이 엄마가 고마움을 전했다. 선생님, 우리 예린이가 미술학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좋아해요. 그날 그림 일기에는 작은 강아지와 예린이의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첫 수업, 행복했다는 메모와 함께 4월이 되자 학생이 2명으로 늘었다. 지우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서툰 그림들이 지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말했다. 응, 나도 알아. 표정이 밝아졌어. 아이들이 날 선생님이라고 불러. 환자가 아니라 선생님. 그게 좋아. 민주는 아내를 안아줬다. 그렇다. 지우는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재능 있는 화가였고 좋은 선생님이었다. 5월 어느 날 지우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미술 교실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할 수 있을까? 해봐. 넌 잘할 거야. 민준의 격려에 지우는 용기를 냈다. 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 수강생은 5명이었다. 모두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주부들이었다. 첫 수업 날, 지우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하자 그 떨림은 사라졌다. 그림 이야기를 할 때의 지우는 달랐다. 자신감 있고 밝았다. 선생님, 설명이 정말 쉬워요. 그림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수강생들의 반응은 좋았다. 지우는 날아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한 분이 수채화를 배우고 싶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채화 기법 가르치기로 했어. 잘했어. 우리 선생님. 그날 밤 그림 일기에는 5명의 수강생들이 그려져 있었다. 모두 웃는 얼굴이었다. 6월. 그림 일기는 100장을 넘어섰다. 민주는 작은 파일철을 사서 그림들을 정리했다. 시간 순서대로 날짜를 적어가며 100개의 괜찮은 날들. 이거 봐. 1년 동안 100건이나 괜찮은 날이 있었어. 진짜 많다. 지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림들을 넘겼다. 1년 전의 서툰 그림들부터 지금의 세밀한 그림들까지. 그 속에는 그녀의 성장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목표가 생겼어. 뭔데? 500장. 500건의 괜찮은 날을 기록하고 싶어.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7월. 지우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설날 이후 처음이었다. 지우야, 내가 애들 가르친다며? 잘하고 있다더라. 응, 재밌어. 그래, 엄마가 미안했다. 설날에 너한테 상처 줬지.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아빠도 보고 싶어 하시거든. 전화를 끊은 지우는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가족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주말,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뒀다.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딸, 잘 이겨내서 대견하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그림 일기에는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이 그려져 있었다. 따뜻한 밥상, 웃는 얼굴들,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됐다는 짧은 메모. 8월 말, 민준과 지우는 1박 2일 여행을 갔다. 결혼 후 처음 가는 여행이었다. 바닷가, 작은 펜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둘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나 행복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나도. 우리 정말 많이 왔지? 응.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일출을 봤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 지우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거 꼭 그림으로 그릴 거야. 그래. 예쁘게 그려줘.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며칠간 공들여 그림을 그렸다. 일출, 장면, 그리고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100여 번째 그림 일기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지우와 민준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2016년 10월 문화센터 수업이 시작된 지 5개월. 지우의 미술 교실은 입소문이 났다. 수강생이 10명으로 늘었고 대기자까지 생겼다. 지우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진행했다. 바빴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선생님, 저 이번 달 지역 미술대회에 출품해 볼래요. 수강생 중 한 명인 은혜 씨가 말했다. 50대 주부로. 그림을 늦게 시작했지만 열정이 대단했다. 좋아요. 뭘 그리실 건데요? 우리 할머니 초상화요. 돌아가시기 전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지우는 은혜 씨가 그리는 과정을 도왔다. 세밀한 부분을 잡아주고 색감을 조언했다. 한 달 후 은혜 씨는 입선했다. 큰 상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은혜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도 덩달아 울컥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보람찬 일인지 처음 알았다. 그날 그림일기에는 은혜 씨의 웃는 얼굴과 상장이 그려져 있었다. 함께 기뻐하다는 메모와 함께. 11월 민준의 학원에 문제가 생겼다. 원장이 건강 문제로 학원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민준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다른 곳 알아봐야겠어. 괜찮아. 우리 같이 헤쳐나가면 돼. 지우는 오히려 민준을 위로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무너졌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수업을 더 늘려볼게. 문화센터 말고 다른 곳도 알아볼게. 너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괜찮아. 나 이제 많이 튼튼해졌어. 실제로 지우는 많이 나아져 있었다. 약은 여전히 먹었지만 환청은 거의 사라졌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 민주는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했다. 쉽지 않았다. 36살. 경력은 있지만 자격증은 없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힘들지? 지우가 물었다. 응. 좀. 근데 괜찮아. 내가 너한테 배웠잖아. 포기하지 않는 거. 민주는 웃었다. 진심이었다. 지우가 병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도 강해졌다.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12월 민주는 작은 미술 재료 가게에 취직했다.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직원 할인으로 미술 재료를 쉽게 살 수 있었다. 지우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 여보, 물감 이거 써봐. 좋더라. 민준이 새 물감 세트를 사왔다. 고마워. 근데 비쌌을 텐데. 직원 할인 받았어. 걱정 마.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그림을 그렸다. 민주는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지우는 옆에서 조언을 해줬다. 여기 그림자를 이렇게 넣으면 더 입체적으로 보여. 오, 진짜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림일기 150번째 그림에는 나란히 앉아 그림 그리는 두 사람이 담겼다. 2017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지우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전시회를 여는 것. 자신의 그림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가능할까? 당연하지. 네, 그림 정말 좋아. 사람들도 분명 감동받을 거야. 민준의 격려에 지우는 용기를 냈다. 작은 갤러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몇 군데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월. 한 카페 갤러리에서 제안이 왔다. 한 달간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관료도 저렴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기뻐 날뛰었다. 민준도 함께 기뻐했다. 축하해. 우리 화가님. 화가라니. 부끄러워. 왜? 넌 훌륭한 화가야. 전시 준비가 시작됐다. 150장의 그림 중 50장을 선별했다. 각 그림마다 짧은 설명을 덧붙였다. 그림이 그려진 날짜와 그날의 기분, 있었던 일. 3월. 전시회 개막일. 작은 카페 갤러리였지만 사람들이 제법 왔다. 수강생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 지우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와, 선생님, 그림 정말 좋아요. 이거 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제 괜찮은 날들의 기록이에요. 지우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았다. 전시회 소개글에도 솔직하게 적었다. 조현병을 앓으며 그린 회복의 기록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힘이 나요. 한 관람객이 방명록에 남긴 글이었다. 지우는 그 글을 보며 울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지역신문에도 소개됐다. 작은 기사였지만 지우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봐. 여기 내 사진 나왔어. 민준이 신문을 들고 왔다. 지우는 신기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다. 일상의 기적을 그리는 화가라니. 과찬이야. 아니야. 사실이야. 넌 기적을 만들고 있어. 그날 밤, 지우는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전시회장 풍경,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민준. 160번째 그림일기였다. 봄이 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지우와 민준의 삶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2017년 5월. 전시회 이후 지우의 삶은 달라졌다. 미술 교실 수강생이 더욱 늘었고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지우는 일주일에 4번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이었다. 여보, 나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어느 날 밤, 지우가 말했다. 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어. 다시 나빠지면 어쩌지? 민주는 아내를 안아줬다. 괜찮아. 설령 다시 힘들어져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는데 500장의 그림일기를 그리지 않았어? 200장밖에 안 됐는데. 그럼 이제 300장 남았네. 천천히 채워가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서두를 필요 없었다. 하루하루 괜찮은 날을 쌓아가면 됐다. 6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전시회 기사를 보고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림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정말요? 제 그림을 책으로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 계약을 했다. 큰 출판사는 아니었지만 정성껏 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책 작업이 시작됐다. 200장의 그림 중 100장을 선별했다. 각 그림마다 긴 설명을 덧붙였다. 그날의 기분, 상황, 그리고 느낀 점들. 이거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글쓰기는 그림 그리기와 달랐다.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천천히 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쓰면 돼. 민준의 조언대로 지우는 솔직하게 썼다.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했던 밤들, 그리고 작은 희망을 발견한 순간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7월, 책의 초고가 완성됐다. 제목은 괜찮은 날들 한 여자의 그림 일기. 출판사 편집자는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거예요. 지우는 뿌듯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8월, 책 출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우는 쓰러졌다. 과로였다. 수업과 책 작업을 병행하면서 몸이 무리했던 것이다.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병실에서 지우가 울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누구나 아플 수 있어. 중요한 건 쉬는 거야. 하지만 지우는 불안했다. 예전의 악몽이 떠올랐다. 다시 환청이 들리면, 다시 나빠지면, 여보, 무서워.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 마. 민주는 밤새 병실을 지켰다. 지우가 잠든 사이에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우는 퇴원했다. 다행히 정신 증상은 재발하지 않았다. 단순한 신체 피로였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자. 우리 천천히 가자. 응. 건강이 최우선이지. 지우는 수업 횟수를 줄였다. 일주일에 2번만 진행하기로 했다. 책 작업도 천천히 하기로 했다. 9월. 조금 여유가 생기자 지우는 다시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못 그렸던 것들을 천천히 그려나갔다. 220번째 그림은 병실 창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구름,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짧은 메모. 이 그림 마음에 들어. 민준이 말했다. 왜? 희망적이잖아. 병원이라는 공간도 내 그림 속에서는 아름다워 보여.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어떤 공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다. 10월. 책 출간일이 다가왔다. 지우는 긴장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당연하지. 내 진심이 담겨 있잖아. 출간 당일. 책이 서점에 깔렸다. 작은 출판사였기에 대형 서점에는 없었다. 동네 책방 몇 곳에만 비치됐다. 지우와 민주는 동네 책방을 찾아갔다. 책장 한쪽에 놓인 자신의 책을 보며 지우는 감격스러워했다. 진짜네. 내 책이. 축하해. 이제 넌 작가야. 두 사람은 책방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날 그림일기에는 책방과 자신의 책이 그려졌다. 230번째 그림이었다. 책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 SNS에서 먼저 화제가 됐다. 누군가가 책을 읽고 감동받아 인증샷을 올렸고 그것이 공유되면서 퍼져나갔다. 선생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조울증 앓고 있는데 많은 위로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읽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우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몰랐다. 11월. 책은 제쇄에 들어갔다. 작은 출판사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우는 방송 인터뷰 요청도 받았다. 할 수 있을까? 방송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돼. 무리할 필요 없어. 결국 지우는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라디오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인터뷰 날, 지우는 떨렸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자신의 이야기, 그림일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지우는 후련했다. 잘했어. 응. 떨렸지만 해냈어. 그날 밤 250번째 그림 일기를 그렸다. 라디오 스튜디오와 마이크, 그리고 내 목소리를 전하다는 메모.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와 민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2017년 12월. 책 출간 2달. 판매량은 꾸준히 늘었다. 대형 서점에도 입고됐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야? 응, 현실이야. 내가 만든 거야.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3년 전, 병실에서 떨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서울 시내 한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작은 행사였지만 30명이 넘는 독자들이 왔다. 선생님, 제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이 책 읽고 많은 힘을 얻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따님께 전해주세요. 괜찮아진다고. 지우는 정성껏 사인을 했다. 한 권 한 권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넣었다. 손이 아팠지만 행복했다. 사인회가 끝나고 민준과 함께 걸어가는 길.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꿈 같아. 응, 나도.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넌 버틴 게 아니야. 싸워서 이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자신은 싸웠고 이겼다.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약을 먹었고 가끔 힘든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병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신건강 관련 재단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다. 환자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경험자잖아. 누구보다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 지우는 프로그램 기획에 들어갔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짰다. 그림 일기 그리기, 감정 표현하기, 색채 치료 등. 2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10명의 환자들이 참여했다. 모두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첫 수업날, 지우는 떨렸다. 하지만 환자들을 만나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병을 앓았어요. 솔직한 고백에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거리감이 사라졌다. 오늘은 각자 지금 기분을 색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회색이요. 검은색, 파란색. 모두 어두운 색을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그 색으로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무엇을 그려도 괜찮아요. 1시간 동안 모두 열심히 그렸다. 서툰 그림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환자가 다가왔다. 선생님, 오랜만에 뭔가 했어요.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다음 주도 와주세요. 그날 밤, 지우는 특별한 감정에 휩싸였다. 뿌듯함과 보람,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다. 270번째 그림일기에는 수업 풍경이 그려졌다. 여러 명의 환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함께 치유하다는 메모. 3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재단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우 씨, 계속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지우는 기꺼이 수락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자신에게도 부담 없는 스케줄이었다. 4월,
민준의 가게에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 가게 주인이 은퇴를 하면서 가게를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문제야. 얼마나 필요해? 2천만 원 정도. 두 사람은 고민했다. 큰 돈이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지우의 책 인쇄와 강의료, 그리고 민준의 적금을 합치면 가능했다. 해보자. 당신 꿈이었잖아. 가게 주인. 정말 괜찮아? 응. 우리 할 수 있어. 5월. 민준은 가게 주인이 됐다. 작은 미술 재료 가게였지만 그에게는 전 세계였다. 가게 이름도 새로 지었다. 봄날의 그림. 이름 예쁘다. 내가 봄을 가져다 줬으니까.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진심이었다. 지우가 있어서 그의 인생에도 봄이 왔다. 가게 개업식 날, 지우는 특별한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 가게 외관과 민준의 웃는 얼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모. 고마워.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둘게.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었다. 6월. 그림 일기는 300장을 넘어섰다. 목표의 반을 넘긴 것이었다. 이제 200장 남았어. 응. 우리 할 수 있어.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300장의 그림을 펼쳐놓았다. 거실 바닥이 그림으로 가득 찼다. 3년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다. 이거 봐. 초반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완전히 달라. 그러게. 실력이 많이 늘었네. 하지만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었다. 그림 속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의 변화가 중요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여보, 감사해.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모든 게.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두 사람은 그림들 사이에 나란히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지우의 대답에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2018년 9월. 책 출간 1년. 지우의 책은 꾸준히 팔렸다. 2쇄, 3쇄를 거쳐 4쇄까지 찍혔다. 작은 출판사로서는 큰 성공이었다. 해외 번역 제안도 들어왔다. 일본과 대만에서 출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해외까지. 믿기지 않아. 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서도 통할 거야. 민준의 말처럼 번역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본 독자들에게서 편지가 오기도 했다. 서툰 한국어로 쓴 감사의 편지들. 10월. 지우는 두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갤러리였다. 최근 1년간 그린 그림 50장을 전시했다. 전시회 제목은 완성을 향하여. 500장의 그림 일기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선생님, 첫 전시회보다 그림이 더 밝아졌어요. 관람객 한 명이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초기 그림들은 어두운 색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그림들은 밝고 따뜻한 색이 줄을 이뤘다. 제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가 봐요.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화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지우는 갤러리에 자주 나갔다.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도 우울증을 앓았어요. 선생님, 책 읽고 많은 위로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조현병이에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많이 배웠어요. 힘내세요. 선생님, 이야기가 제게 희망이 됐어요. 수많은 말들이 지우의 마음을 채웠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었다. 11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이제 세 곳의 병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지우는 일주일에 3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바빴지만 즐거웠다. 환자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었다. 처음에는 색연필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환자가 한 달 뒤에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렸다. 선생님, 저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한 환자가 말했다. 30대 여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정말요? 잘했어요. 그림 그리는 동안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평화로웠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림 그리는 동안 찾아오는 평화, 그것을 환자들도 느끼고 있었다. 12월, 그림 일기는 400장에 가까워졌다. 이제 100장 좀 넘게 남았어. 금방이다. 내년이면 완성하겠네. 두 사람은 설렜다. 500장, 500권의 괜찮은 날, 그것이 곧 완성될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지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고급 스케치북과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 마지막 100장은 특별하게 그려야지. 지우는 감동했다. 새 스케치북을 펼쳤다. 새하얀 페이지. 무한한 가능성이 그곳에 있었다. 고마워, 여보.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함께 그리는 그림. 두 사람의 손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갔다. 2019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지우는 새해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에 500장 완성하기. 그리고 세 번째 전시회 열기.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지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실패해도 괜찮았다. 다시 시작하면 됐다. 2월. 민준의 가게는 안정궤도에 올랐다.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수익도 꾸준했다. 민준은 가게를 확장할 계획까지 세웠다. 여보, 나 가게 옆 공간 임대할까 봐. 정말 좋아. 뭐 할 건데? 미술 교실 공간으로. 내가 개인 레슨할 수 있게. 지우는 감격스러웠다. 민주는 항상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팀이잖아. 3월. 확장 공사가 시작됐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한 교실이 만들어졌다. 지우는 그곳에서 1대1 미술 레슨을 시작했다. 첫 학생은 12살 소녀였다. 왕따로 힘들어하는 아이였다. 지우는 그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마음도 어루만져줬다. 선생님도 힘들었던 적 있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4월. 그림 일기는 450장을 넘어섰다. 이제 50장만 더. 응. 고지야. 지우는 마지막 50장을 특별하게 그리기로 했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그림들. 처음 병원에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 한 장 한 장 정성껏 그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5월 어느 날 지우는 499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이제 한 장만 남았다. 마지막 그림은 뭘 그릴 거야? 민준이 물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특별한 날에 그리고 싶어. 일주일 후. 그 특별한 날이 왔다. 지우와 민준의 결혼기념일이었다. 5년. 그 중 4년을 병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 여보, 500번째 그림 그릴게. 오늘 그려? 응.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이잖아. 지우는 새 스케치북을 펼쳤다. 마지막 한 장.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무엇을 그릴까?
한참을 고민하던 지우는 색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2시간 후 그림이 완성됐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500장의 그림일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다 됐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름답다. 500번째 그림일기. 4년간의 여정이 그곳에 완성되어 있었다. 2019년 6월 500장의 그림일기 완성. 지우와 민주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 500장 모두를 전시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여는 것. 제목은 500번의 괜찮은 날. 할 수 있을까? 준비가 엄청 필요할 텐데. 할 수 있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민준의 말에 지우는 용기를 냈다. 큰 갤러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곳에 제안서를 보냈고 한 달 후 서울 시내 유명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작품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갤러리 큐레이터가 집으로 방문했다. 500장의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던 그는 감탄했다.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 기록이네요. 감사합니다. 9월에 전시하시겠어요? 한 달간 메인 전시장을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메인 전시장. 그것도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7월과 8월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다. 500장의 그림을 보존 처리하고 액자를 만들고 전시 순서를 정했다. 시간 순서대로 벽을 따라 걸기로 했다. 관람객들이 지우의 4년 여정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전시회 포스터도 제작됐다. 첫 번째 그림과 500번째 그림을 나란히 배치한 디자인이었다. 변화가 한눈에 보였다. 포스터 예쁘다. 응.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어. 8월 말 전시회 홍보가 시작됐다. SNS와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조현병 환자가 4년간 그린 500장의 그림일기. 그 자체로 화제였다.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갤러리 담당자가 말했다. 다 받아야 하나요? 부담스러우시면 몇 개만 선택하셔도 돼요. 지우는 고민 끝에 3곳의 취재만 받기로 했다. 신문 1곳, 잡지 1곳, 그리고 다큐멘터리 1곳. 다큐멘터리 촬영이 가장 부담스러웠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감독이 물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많았어요. 환청이 들리던 밤들,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던 순간들, 나 자신이 싫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준도 인터뷰에 응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내가 병실에 있을 때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냥 옆에서 손만 잡아주는 것밖에 못했을 때. 그래도 옆에 있어 주셨네요. 당연하죠. 사랑하니까요. 민준의 대답에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9월 1일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다. 500장의 그림이 벽을 따라 이어졌다. 마치 긴 여정처럼. 관람객들은 천천히 그림을 보며 걸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미소 지었다. 모두가 지우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다. 감동적이에요. 용기가 나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수많은 말들이 지우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하루 종일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민준과 단둘이 남았다. 텅 빈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500장의 그림을 천천히 둘러봤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지우가 말했다. 응. 정말 멀리 왔어. 이제 뭐 하지?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계속 살면 되지. 매일 괜찮은 날을 만들면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500장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500장의 그림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다 됐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500장은 끝이 아니었다. 맞다.
시작이었다. 전시회는 한 달 동안 계속됐다. 매일 수백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 방명록은 감동의 글들로 가득 찼다.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시회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지우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관람객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 각자의 괜찮은 날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3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그림을 그렸다. 다 그리신 분들은 제게 보여주세요. 한 명 한 명의 그림을 보며 지우는 감동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난 날을 그렸어요. 저는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산책했던 날이요. 저는 오늘이요. 이 전시회에 온 오늘, 마지막 사람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괜찮은 날이 되고 있었다. 10월 1일, 전시회가 끝났다. 500장의 그림을 다시 집으로 가져왔다. 큰 파일철에 정리해서 보관하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우선 집에 두자. 나중에 박물관이나 어디든 기증할 수도 있고. 박물관까지는. 왜? 내 그림은 충분히 가치 있어. 민준의 말에 지우는 웃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믿어줬다. 10월 중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지우와 민준의 인터뷰, 전시회 장면, 그리고 500장의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방송 후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률도 높았고 재방송 요청도 쇄도했다. 지우의 핸드폰은 하루 종일 울렸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시면서 보셨어요. 저도 그림 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왔다. 지우는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벅찼다. 11월, 지우는 두 번째 책을 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500장의 그림을 모두 담은 화보집이었다. 그림과 함께 짧은 에세이도 덧붙이기로 했다. 할 수 있겠어? 응. 이번에는 자신 있어. 지우는 글쓰기가 익숙해졌다. 자신의 감정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 동안 원고를 썼다. 500개의 짧은 글, 각 그림마다 한 페이지씩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다. 12월, 원고가 완성됐다. 출판사는 흔쾌히 출판을 승낙했다. 내년 봄에 출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우와 민주는 조용한 저녁을 보냈다. 집에서 둘이서만. 화려한 파티는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올해도 수고했어. 당신도. 우리 정말 많은 일 했지? 응.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눠 마시며 한 해를 돌아봤다. 500장 완성. 대규모 전시회. 다큐멘터리. 그리고 새 책. 꿈 같은 한 해였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2020년 3월. 두 번째 책. 500권의 괜찮은 날 출간. 화보집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아름다운 그림들과 진솔한 글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점마다 매대 앞에 쌓여 있었다. 여보, 우리 책이 1위래. 민준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온라인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진짜? 1위? 응. 진짜. 두 사람은 껴안고 기뻐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대형 서점 문화홀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지우는 떨렸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병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병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삶의 소중함, 사랑의 의미, 그리고 희망의 가치.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지금도 약을 드시나요? 한 청중이 물었다. 네. 아직도 먹어요.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솔직한 대답에 박수가 쏟아졌다. 4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불안이 퍼져나갔다. 지우의 미술 교실도 모두 중단됐다. 전시회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지우는 불안했다. 하지만 민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온라인 수업은 어때? 화상으로 그림 가르치는 거. 그게 가능해? 해보자. 해봐야 알지. 지우는 온라인 미술 교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았고 화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수강생들도 만족했다.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 설명이 화면으로 봐도 잘 이해돼요.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전국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었으니까. 5월, 지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코로나 시대의 그림 일기.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자신도 그림을 그렸고 수강생들과 SNS 팔로워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수백 장의 그림이 모였다. 불안, 고독,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었다. 이거 전시회로 만들면 좋겠다.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이 기록을 남겨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역사의 증인이 되고 싶었다. 이 특별한 시대를 기록하고 싶었다. 6월, 지우의 어머니가 편찮으셨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을 하셨다. 지우는 병문안을 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했다. 뭐가요? 내가 아플 때 제대로 못 도와줘서. 오히려 상처 줬잖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 내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도 울었다.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7월, 지우와 민주는 시골의 작은 집을 장만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오래된 한옥을 샀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야. 응.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쓰고. 한옥을 개조해서 한쪽은 작업실로, 한쪽은 거실로 만들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을 가꿨다. 지우는 채소도 심고 꽃도 심었다. 도시에서는 못 해봤던 거야. 재밌어? 응. 정말 재밌어. 지우는 흙을 만지며 행복해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치유가 됐다. 8월. 지우는 새로운 그림 일기를 시작했다. 500장 이후의 이야기. 501번째 그림 일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또 그려? 응. 계속 그릴 거야. 1000장까지. 민주는 웃었다. 좋아. 우리 함께 1000번의 괜찮은 날을 만들자. 9월 어느 날, 지우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은 아니었다. 스트레스성 두통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불안했다. 다시 나빠지는 건 아닐까? 괜찮아.
그냥 쉬면 돼. 민주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며칠간 푹 쉬었더니 두통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지우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병, 지난 5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완치는 없을 수도 있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나니까. 한지우니까.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아줬다. 맞아. 넌 그냥 너야. 내가 사랑하는 한지우. 10월. 지우는 500여 번째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한옥마당이 그려져 있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두 사람. 그리고 그림 아래에 짧은 글을 적었다. 우리 행복했었구나. 아니, 우리 행복하다. 민주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네. 응. 지금도 행복하니까. 두 사람은 실제로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믿어줘서, 함께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매일 쌓아가는 괜찮은 날들. 지우는 새 스케치북을 펼쳤다. 아직 그릴 그림이 많이 남아 있었다. 590장. 1000장까지 가려면 멀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었다. 천천히 하루하루 한 장씩 그려나가면 됐다. 오늘은 뭘 그릴까? 우리 둘이서 산책하는 거 그려. 좋아. 지우는 색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511번째 그림 일기.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500장이 완성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그림 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1000장, 2000장, 어쩌면 평생. 그것이 지우의 삶이었다. 괜찮은 날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것. 민주는 옆에서 지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집중한 얼굴, 평화로운 표정. 이것이 행복이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을 켜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 밤이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500장의 그림 일기.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사랑의 기록이었고, 희망의 증거였고, 삶의 창가였다. 우리 행복했었구나. 아니, 우리 행복하다. 2025년 가을. 10년 후. 서울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시실. 한지우 회고전 1000번의 괜찮은 날이라는 제목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1000장의 그림 일기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40살이 된 지우는 백발의 노인에게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참 서툴구나. 네. 그때는 손도 많이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우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손.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앞에서 멈춰 섰다. 1000번째 그림. 그 속에는 한옥마당에서 웃고 있는 중년의 부부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1000번도 더 행복하자.